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중요한 질문, 바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든든하게 맞이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만약 우리에게 약 5억 원의 은퇴 자금이 있다면 과연 어떤 노후를 그릴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느껴지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캐나다에 사는 한 가상의 부부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5세 동갑내기 부부인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입니다. 올여름 은퇴를 앞둔 두 사람은 평생 모은 5억 원의 자산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5억 원은 캐나다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 RRSP의 4억 원, 그리고 비과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TFSA의 1억 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비상자금은 제외했지만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선 비상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연 5%의 수익률을 내는 안정적인 균형 포트폴리오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장기 물가 상승률은 연 3%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와 노령보장연금인 OAS를 모두 수령할 예정입니다. CPP는 최대 수령액의 75%를, OAS는 전액을 받게 됩니다. 부채는 전혀 없으며 현재 거주 중인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떨까요? 은퇴 직후 가장 활동적인 시기인 65세부터 74세까지는 월 600만 원, 활동이 조금 줄어드는 75세부터 84세까지는 월 500만 원, 그리고 주로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85세 이후로는 월 450만 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김철수 씨 부부의 은퇴 계획은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분석 결과 이 계획의 성공 확률은 95%로 나타났습니다. 꽤 높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계획대로라면 부부가 87세가 되었을 때 모든 투자 자금이 소진됩니다. 그 이후로는 오직 정부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며 마지막 4년 동안은 심각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분이 세상을 떠난 후 남는 자산은 11억 6천만 원 상당의 주택뿐입니다.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 이 부부의 노후를 어떻게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기입니다. 만약 부부가 CPP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70세로 5년 늦춘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결정 하나만으로 계획의 성공 확률은 95%에서 99%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최종적으로 남게 될 유산 가치도 약 1억 원가량 증가합니다. 물론 연금 수령을 늦추면 초기 5년 동안은 본인들의 투자금에서 더 많은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70세부터 받게 될 연금액은 65세에 비해 무려 42%나 많아집니다. 이 증액된 연금은 평생 동안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지급되기에 노년기 현금 흐름에 엄청난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연기 전에는 정부 연금이 생활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지만 연기 후에는 70세부터 생활비의 4분의 3 이상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연기 제도와도 비슷한 원리로
은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자금 인출 순서입니다. 현재 계획은 비과세 계좌인 TFSA의 자금을 초기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계좌는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며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TFSA 자금 인출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다른 연금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도록 순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조정만으로도 성공 확률은 다시 100%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100%라는 수치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완충지대 즉 버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 5% 수익률의 균형 포트폴리오를 약간의 시장 변동성을 감수하고 연 6%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변경한다면 어떨까요? 이 변화는 성공 확률을 104%까지 끌어올립니다. 단 1%의 수익률 차이가 노년의 7년치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해주는 셈입니다. 투자의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만 그 잠재적 효과는 분명히 인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비 소폭 절감입니다. 만약 부부가 매월 목표 생활비를 단 5%만 줄인다면 어떨까요? 월 60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30만 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는 성공 확률을 107%로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누구도 원하는 생활 수준을 낮추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가져다주는 재정적 안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파트타임 근무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벼운 소일거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은 어떨까요? 남편인 김철수 씨가 앞으로 5년간 연 1,5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공 확률은 106%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의 경제활동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전략은 주택 규모 축소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넓은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은퇴 10년 후 현재 6억 원짜리 집을 팔고 자녀들 집과 가까운 소도시의 4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한다면 2억 원의 추가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자금을 투자 자산에 더하면 성공 확률은 무려 123%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를 정리하고 귀향하거나 소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특히나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23%라는 든든한 완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물가 상승률을 3%에서 4%로 올리고 투자 수익률은 5%에서 4%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은퇴 바로 다음 해에 주식시장이 40%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적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부부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성공 확률은 123%에서 94%로 하락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았던 맨 처음의 9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우리가 미리 쌓아둔 완충지대 덕분에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부부는 생활비를 10% 정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시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설계의 핵심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여러 전략을 조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정을 통해 5억 원의 은퇴 자금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매월 100만 원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단지 월 1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다른 어떤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공 확률은 처음부터 110%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이 노후 준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만약 이 부부가 자가 주택 없이 월세로 거주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에 대한 목표는 동일하지만 기댈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없기에 노년의 재정적 불안정성은 훨씬 커집니다. 이 경우 부부는 은퇴 시기를 1년 늦추고 파트타임 근무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줄이는 등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가주택의 유무가 은퇴 계획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을 앞선 부부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오직 한 사람, 박지은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부부의 시작점이었던 95%와 달리 박지은 씨의 성공 확률은 고작 54%에 불과합니다. 자산, 나이, 투자 수익률 모든 것이 같지만 정부 연금을 한 사람 몫만 받기 때문에 매년 더 많은 개인 투자금을 소진해야 하고 결국 자금이 훨씬 빨리 고갈되는 것입니다. 물론 1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지은 씨의 목표 생활비를 단계별로 낮추어 조정하니 성공 확률이 77%까지 오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을 70세로 연기하고 비과세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조정을 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은 씨는 은퇴를 1년 늦추고 그 후 5년간 연 2천만 원의 파트타임 수입을 더하는 전략을 통해서야 비로소 성공 확률을 99%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은퇴 준비가 훨씬 더 촘촘하고 다각적인 계획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5억 원이라는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개인의 상황, 그리고 몇 가지 전략적 선택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은퇴 생활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그 자산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준비하는가에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고 투자 방식을 점검하며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고려하는 것. 이처럼 미리 여러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영감과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